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는 어느 해보다 어렵지만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얼굴 없는 천사들 선행은 또 다른 선행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야외 농성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500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택시 노동자를 만나봤습니다. 성폭력 미투 폭로가 이어진 올해 전북에서도 한 배우의 용기 있는 고백이 연극과 교육계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뉴스와 인물, 배우 송원 씨를 만나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위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부에 나서는 이른바 얼굴 없는 천사들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선행은 또 다른 선행을 낳기도 하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기꺼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허연우 기자가 기부 천사들의 흔적을 되돌아봤습니다. 완주 용진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지난 13일 아침 출근길 깜짝 놀랄 일을 겪었습니다. 민원실 앞에 누군가 쌀 수십 포대를 쌓아놓고 갔기 때문입니다. 함께 놓아둔 편지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좀 또 눈발도 이렇게 내리고 그랬는데 관내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장애인, 독거 노인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서 훈훈한 겨울을 보내도록. 연말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간 지 올해로 11년째. 기부한 쌀만 6,000kg이 넘습니다. 천사의 선행은 용진의 미장들에게로 확산돼 3년째 쌀 수천 킬로그램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19일에는 80대 할머니가 힘든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2천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극구 사양한 할머니는 허름한 단칸방에서 홀로 사시는 기초수급자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생활비를 아끼셔가지고 모은 걸로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학생들 요청하신 대로 돈의 어려운 학생들 위해서 쓸 예정입니다. 얼굴 없는 선행을 베푼 사람들은 올 들어서만 44명, 모인 성금은 5,400만 원이 넘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 75억 원 중 36억 원을 모아 4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50도를 넘겼던 평소와 달리 올해는 기부 속도가 약간 더딘 편입니다. 공동모금회 측은 전북 지역은 항상 익명과 소액 기부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라며 이들의 도움으로 올해도 기부 목표 달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요즘 뚝 떨어진 기온에 칼바람까지 부는 날씨인데요. 이런 한파에 야외 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주시청 앞에서는 택시 노동자가 5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박찬익 기자가 직접 막루에 올라 인터뷰했습니다. 전주시청 앞 건물 5층 높이에 설치된 막루가 있습니다. 택시 노동자인 김재주 씨가 16개월째 농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른 두서 명이 겨우 누울 만한 좁은 공간.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을 견디고 벌써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올라올 때 밑에서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투쟁을 해서 뭔가 끊어내야 되겠다. 침대며 난방기 같은 간단한 세간을 옮겨놨지만 취재하는 내내 바닥은 출렁였고 한겨울 칼바람은 연신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김 씨는 요즘 몸이 아파 대부분 시간을 비좁은 침대에 누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려올 수 없는 이유는 택시 산학금제 때문입니다. 택시기사가 회사에 줘야 하는 산학금은 하루 12만 5천 원. 김 씨는 10시간 넘게 일해도 채우기가 빠듯하다며 완전 월급제 시행을 외치고 있습니다. 산학금제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그동안 묵인돼 왔고 국회 논의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은 21개 택시업체가 있는데 2곳만 월급제를 도입했고 나머지 19개 중 7곳이 아직도 월급제 이행을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청에서 이 투쟁이 빨리 제대로 행정집행을 했다면 이 투쟁이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청은 제대로 법령에 의해서. 최근 카카오 카풀 문제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산학금제.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면 새해 시작 즈음에
김 씨가 막루에 내려올 수 있을지 택시 노동자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이른바 천호동 텍사스촌 화재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주 성매매 집결지의 관리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 집장촌인 선미촌과 선화촌에서는 여전히 57개 업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화재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등 소방 필수 설비를 갖춰야 하는 대상이 아닌데다 불법으로 공간을 나눠 화재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적 압박과 고객 갑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LG U+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당시 회사가 어려운 처지의 상담사를 보호하지 않고 몰아세우기만 했다는 게 산재 판단 이유였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LG U+ 전주 고객센터입니다. 지난해 전주의 한 특성화고 졸업을 앞둔 홍모 양이 이 센터로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실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앞서 201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담사 30살 이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서에는 회사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수시로 초과 근무를 강요당했고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참 좋은 회사 취직했다고 자랑도 많이, 우리 아들 자랑도 많이 했고 나는 우리 아들이 이 고통받는지는 모르고. 이 씨는 숨지기 전 쓴 일기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며 내 편이 없다, 너무 외롭다, 치욕적이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씨가 평소 감정 조절에 취약했다며 책임을 피했고 유가족은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의 죽음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유가족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회사가 무리한 고객 요구에 고통받는 상담사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제 입사를 했을 때도 다른 업무로 배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다시 이분이 맡게 되었어요.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훨씬 더 그 이전보다도 높아진다라고. 고객센터 측은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답변을 미뤘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잠깐 와서 말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어려운 타이밍이라서. 매년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직장 내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만 산재로 인정받은 건 지난 3년간 43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산재 승인이 감정 노동자들의 처우와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 MBC의 남원 고위직 채용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해 남원시가 기간제 노동자들의 채용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부서장이 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간제 노동자 선발 권한을 축소하고 1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한 자리는 모두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도 채용 예정자로부터 즉각 적용되며 남원시는 이를 골자로 하는 훈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금지 법안이 추진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학생부의 학교폭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수위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폭력 학생으로 남을 우려가 크다는 교육감들의 반대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의 손을 주무르며 깍지를 피고 제 손목을 강하게 잡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폭로는 올 상반기 전국을 관통한 주요 이슈였죠. 우리 지역에서도 한 배우의 용기 있는 고백이 있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연극과 문화, 교육계에 만연한 성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8 뉴스와 인물, 배우 송원 씨를 박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 미투 촉발이 사실 전북에서는 송원 씨의 어떤 고백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최근 근황이 어떠신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자회견 이후에 어떤 나름의 사명감과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제 문체부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강사 과정 1기를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고 열심히 해서 또 위촉이 돼서 내년도에는 강사로도 활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좀 당하셨는데도 밝게 이겨내신 것 같아요. 비결이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그 전의 삶하고 비슷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사실 비슷할 수 없죠. 상담을 계속 받았고요. 상담 과정에서 그 상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송원 씨가 이제 이것이 삶이라고 생각하고 일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용기를 어떻게 내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게 사실 용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할 거고 나는 지금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고 그런 와중에 제 이후에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들이 생겼는데 그 친구들이 제 고백으로 인해서 용기를 갖고 그리고 함께 싸우기로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실 그때는 용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모 단장이 결국에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때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주변 분들께서 너가 이겼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분이 그렇게 홀가분하지도 좋지도 않았거든요. 이거 정말 나쁜 행동이고 이렇게 하면 법에 처벌을 받을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조심할 수 있는 계기 모두들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냥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일일 수도 있으니 우리 사회가 다른 분위기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빛과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홀로그램 사업이 도내에서도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디지털 라이프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이 과학기술부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홀로그램 사업은 익산에서 추진되며 타당성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연말연시 식품이나 생활필수품 등 물가 인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정읍시가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필수제 성격이 강한 전기나 가스, 상하 수도요금은 저소득층에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쉽게 줄일 수 있는 성격의 지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읍시는 조금이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는 월 5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가구는 월 최대 9,300원, 연간 약 11만 원의 상하수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관내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농산물을 관내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임실군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고령 영세농가와 청년 귀농인들이 참여하는 임실형 로컬푸드 공동체를 구축하기로 하고 시행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년간 20억 원을 투입해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 내 학교와 군부대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회의를 열고 고용산업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에서 한국과 민주양대노총과 기업인협회 대표 등 14명의 위원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각자 역할에 충실하자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노동정책뿐만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모델,
나아가서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장수군 양봉협회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 원을 장수군 애양진흥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양봉협회는 또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10만 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장수군에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겨울 가뭄 걱정은 없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누적 강수량이 지난해보다 400mm나 많은 1,330여 밀리미터로 저수지나 댐의 저수율이 평년 대비 130% 이상 여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철 내린 많은 비가 저수율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며 도는 내년 영농기에 대비해 물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완주군 비봉면 사치마을 주민들께서 14만 원, 네이버 카페 익산스토리에서 50만 원, 고창군 고창읍 온샘마을 주민들께서 32만 원, 호암마을 주민들께서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창군 고창읍 석정마을 주민들께서 17만 원, 정읍시 농소주공 1아파트 주민들께서 55만 원, 가곡마을 주민들께서 40만 원, 석교마을 주민들께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읍시 농소동 네오마을 주민들께서 40만 원, 복룡마을 주민들께서 43만 원, 사마아파트 주민들께서 60만 원, 익산시 팔봉동 석교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완주군 용진읍 지안마을 성판규 씨께서 30만 원, 가목마을 주민들께서 21만 원, 관전마을 주민들께서 33만 6천 원, 효천마을 주민들께서 18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정읍시립국악단은 오늘과 내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소리극 부루헌 몽유록을 선보입니다. 익산 미크로스 합창단의 송년음악회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합니다. 명작 호두까기 인형이 다양한 공연 장르의 무대로 구성돼 오늘부터 29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 무대에 오릅니다. 부안 청자박물관에서는 오늘부터 부안의 고려 상감청자 차 도구를 비롯한 도자 닭이 복원품을 전시합니다. 제11회 전북 야생화 들꽃맞이 사진전이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남원 예촌에서는 오늘까지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오늘 산타 박물관의 오다를 테마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마을 특색을 담은 프로그램과 먹거리가 있는 무주군 마을로 가는 겨울축제가 5개 읍면 13개 마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 인형 등으로 꾸며진 JB 원더랜드가 전북은행 본점 로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에서는 전북 기능성 게임 페스티벌 게임 제작대회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낮 기온 6도, 익산 영하 7도에서 6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10도에서 4도, 진안 영하 9도에서 4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3도에서 5도, 고창은 영하 3도에서 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고창과 김제, 부안, 완주, 익산, 임실, 전주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좋음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